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시도의 트래블 라이브 토크 영상 시작합니다. 자, 유럽 렌트카 여행자들을 위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리로 들어가서 파리로 나오는 거의 한 3주간의 여행 일정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출발은 파리에서 출발합니다. 파리에서 출발해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렌트카는 통상 빌린 데서 다시 리턴을 할 때 비용이 제일 저렴하죠. 그래서 일단은 파리에서 빌려서 파리에서 리턴하는 루트로 여행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부르고뉴 로마네 꽁띠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원래 이 여행의 목적지는 저기죠. 토스카나 그리고 프로방스였는데 파리에서 차량을 빌려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도시를 들렀다가 돌아오는 루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렀던 마을이 조그만 부르고뉴 그 유명한 와이너리 로마네 꽁띠가 되겠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프랑스 와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로마네 꽁띠 와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와인 한 병에 10,000유로 정도부터 시작하는 아주 비싼 와인이죠. 그 비싼 와인을 생산해내는 아주 유명한 부르고뉴 지역의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의 모습입니다. 와인 한 잔 마시고 갔으면 좋겠지만 너무 비싼 와인이라 침만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래도 이 마을을 왔으니까 로마네 꽁띠 와이너리 간판은 보자 그런 의미에서 들러서 구경하고 와인샵 가서 구경 좀 하고 그러고 떴습니다. 다행히 운전 중이다라는 핑계로 비싼 와인을 맛볼 기회는 없었네요. 자, 이번 여행의 메인은 토스카나와 프로방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나 여행의 출발지는 이탈리아 베니스로 잡았는데요. 베니스를 가는 길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국경을 건너갑니다. 이 구역을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가 되는데요. 터널 통행료 굉장히 비싸다고 한 악명 높은 터널을 통과해서 토리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행자들은 사실은 좀 지나치기 쉬운 마을이긴 한데 토리노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 토리노를 갑니다. 토리노 가는 길에 토리노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조그만 멋진 마을이 하나 있어요. 수사라는 마을이 있는데 수사라는 마을에 수도원을 개조한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합니다. 렌트카 여행자들이 가지는 제일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숙소를 선택하는 자유로움이죠. 그래서 굳이 대도시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골 동네, 소도시 이런 곳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이지만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아주 특별한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사에서 하룻밤을 쉬고 바로 토리노에 있는 그 유명한 피아트의 본산이죠. 토리노가. 그래서 토리노 자동차 박물관 방문합니다. 자, 렌트카 여행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야 되겠죠.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또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렌트카 여행을 사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전이 즐겁다. 그리고 드라이빙 자체가 my fun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렌트카 여행 아주 강추하는데요. 이 렌트카 여행을 유럽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 자랑하는 각 동네의 자동차 박물관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자동차 박물관들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 토리노 자동차 박물관. 여기는 자동차의 역사, 그죠? 이탈리아가 얘기하는 자동차 역사의 아주 큰 종주국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발전, 사람의 인류의 발전과 함께 걸어온 자동차의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로 어떤 박물관들은 가면은 이렇게 자기네 자동차 브랜드만 자랑하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서사적인 드라마가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도 풍성하니까 토리노 인근을 지나신다면 다른 곳은 가지 않아도 이 토리노 자동차 박물관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상을 여유롭게 편집했으니까 영상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유럽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방문지 리스트에 이 토리노 자동차 박물관 꼭 포함시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박물관 가신 분들은 기왕이면 인근에 있는 토리노 이탈리 본점이 토리노에 있으니까 이태리 음식이나 이태리 식재료, 이태리 와인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리노에 있는 이탈리 본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토리노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슬로푸드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죠? 자, 메스트레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4포인트 쉐라톤에서 숙박하고 이제 본격 루트를 잡아서 출발합니다. 토스카나를 향해 가는데 첫 번째 방문지는 볼로냐가 되겠습니다. 볼로냐. 한국 분들은 사실 볼로냐 잘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볼로네제 파스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볼로네제 파스타. 이탈리아에서는 아름다운 미식의 도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멋진 성당이 있고요, 투타워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동네 맛집 거리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맛집을 투어하는 유명한 투어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골목이 대단한데 여기서 당연히 볼로네제 파스타 먹어봐야죠, 그죠? 이탈리아는 역시 음식의 나라고 커피의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있을 때는 몰라도 떠나면 실감나는 그런 곳이죠. 자, 다음 목적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뭐 2, 3일 걸려도 사실 다 못 본다라고 하는데 알차게 보시면 하루 풀데이로 다니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유명한 이탈리아 성당, 그리고 피렌체 두오모를 골목길 사이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너무 오래 걸으면 힘드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간단하게 커피도 한 잔, 맥주도 한 잔 하시면 좋습니다. 이 집은 유명한 티라미슈 케이크로 유명한 카페인데 티라미슈 하나 맛있게 떠먹고 다시 피렌체 투어를 계속합니다. 유명한 다리죠. 다리 보고 오늘은 그 목적지가 여기 우피치 미술관이었는데요. 오전에 가면 너무 줄이 기니까 일부러 오후 시간을 택해서 들어가서 느긋하게 이 미술관의 자랑인 작품들을 봅니다. 이탈리아 여행하시면서 너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집중하시면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니시면서 일정 중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박물관 하나 정도 보시면 좋은데 아침 9시 문 열 때 가지 마시고요. 문 닫기 한 2시간 전쯤 가시면 여유롭습니다. 의외로 저의 이탈리아 미술관 여행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미술관 하루 종일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적당하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피렌체에서는 저기 또 티본 스테이크하우스 가셔야죠. 그죠? 티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녁 식사, 기본 파스타, 그다음에 티본 스테이크, 그죠? 안심 등이 같이 있는 이런 거 맛있게 먹고 피렌체에서 2박했습니다. 2박 하는 동안 중간에 하루를 풀데이로 시티 투어를 했습니다. 자, 토스카나 산 지미냐노라고 하는 동네인데 볼로냐에서 투타워를 줄을 서기 힘들어서 지나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미냐노를 가기 때문에 지나쳤던 거고요. 지미냐노는 잘 나가던 토스카나 시절에 잘 나가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타워가 있어요. 이 타워를 쭉 올라가 보시면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평원,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심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토스카나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타워가 뭐 개인의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죠? 잘 나가는 개인의 것이었다, 가문의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시절에 저 정도 타워를 쌓아 올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뭐 잘 나갔다, 훌륭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토스카나를 집중적으로 보실 분들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시에나,
몬탈치노, 발도로차까지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프로방스를 가야 되는 루트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토스카나는 시미냐노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저 북쪽 칭queテ레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미냐노에서는 느긋하게 타워를 걸어 올라 보고 그리고 지미냐노 마을 자체가 아주 중세 스타일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좀 여유롭게 봤습니다. 햇살 따스한 날에. 그리고 마을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들도 여러 개 있는데 멋진 와인 그리고 옛날 중세 스타일의 음식들, 그다음에 치즈, 그다음에 이탈리아식 쪼리쪼 뭐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뭐 맥주에 따라 나오는 간단한 서비스 안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칭queテ레 쪽을 향하는데 이 칭queテ레와 프렌체를 연결하는 중간에 항상 피사라는 말을 들리게 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죠? 그 살짝 누워 있는 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있는 동네인데, 다들 이제 피사에 가서 피사의 사탑을 보고 피사의 사탑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줄을 좀 쓰셔서 저 사탑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사는 사탑도 유명하지만 피사의 성당 그리고 피사 박물관 굉장히 잘 나가던 옛날 토스카나 피사 공국 시절에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니까 피사의 사탑만 보고 빠지지 마시고 피사에 있는 성당 안쪽에 있는 예배당 세례당 이런 것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queテ레 시작을 위해서 라스페지아인 아그리투리스모 숙박했는데 아그리투리스모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아그리투리스모들은 말이죠. 이렇게 각각 그 가정식 식사들을 이렇게 요청하면 제공을 해주는데 당연히 아침 식사는 당연히 훌륭하고 저녁 식사도 너무 집집마다 특이하게 특별하게 맛있게 나오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동안에는 아그리투리스모 숙박 강추합니다. 그래서는 칭queテ레 포르토피노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아그리투리스모에서 숙박을 많이 하는데 이탈리아의 시골의 모습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이는 이 멋진 뷰 그리고 멋진 저녁과 아침 식사 그리고 단지에 담아주는 그 아그리투리스모 특유의 와인이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칭queテ레 제일 유명한 마을 마나롤라입니다. 마나롤라. 마나롤라는 이제 마나롤라 앞으로 기차를 타고 보통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마나롤라 마을 뒤쪽 언덕 지역으로 가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하시고 살살 걸어 내려와서 칭queテ레의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나롤라 마을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마나롤라에는 유명한 그 포토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죠. 포토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포토 포인트를 바라보는 곳에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뭐 시원한 거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좀 느긋하게 이탈리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허겁지겁 다니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시간 조절하고 내가 언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니까 루트, 전체적인 루트, 하루 이동 시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은 여행이 굉장히 쾌적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행 동선과 루트를 잡을 때도 여유롭게 잡으시고 이렇게 마나롤라 마을에서 이렇게 한참 동안 망중한을 즐기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보고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식당들은 전부 관광객용 식당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안 보이는 골목 안쪽 식당으로 가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이탈리아 리비에라 지역의 시푸드. 이탈리아는 뭐 일단 깔라마리죠, 뭐 그죠? 깔라마리와 기타 등등 다양한 그 종류의 오징어, 한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요리집이 있으니까 골목 안쪽에 뷰 없는 식당으로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전형적인 이제 프로방스 지역을 달리는 루트가 되는데 지도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포르토피노도 이제 아그리투리스모인데 이 호텔은 아그리투리스모 같은 느낌이 나는 호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바로 뒤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 성당이 있는 그런 산 정상인데요. 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포르토피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날 자고 다음날 아침에 포르토피노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 이곳에서 저녁 식사 훌륭합니다. 다시 봐도 먹고 싶네요. 그죠? 이탈리아는 역시 만자레 음식의 나라, 커피의 나라, 아침 식사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본격 포르토피노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 포르토피노는 최근 뉴스에 포르토피노 시내에서 셀카 촬영을 하면 벌금을 징수한다 뭐 이런 식의 방문객이 너무 많으니까 바닷가 부두 앞에서 전부 셀카봉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금지됐던 걸로 유명한 뉴스에 났던 마을입니다. 이 뷰는 지금 이 마을에 있는 브라운성에 올라가서 브라운성에서 포르토피노를 내려다보는 영상인데요. 포르토피노 렌트카 끌고 들어가시면 안쪽에 굉장히 비싼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비싸지만 그 값어치 충분히 하니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그다음에 브라운성 트레킹 겸 뷰포인트 올라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 내려와서 포르토피노 부둣가에서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날씨 항상 좋으니까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품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유명한 명품 부티크 샵, 그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부자들이 휴양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당연히 호텔 숙박비는 당연히 비쌉니다. 간단하게 그냥 노천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저는 항상 가볍게 생맥주 한잔, 맥주 하면 간단하게 따라 나온 안주로 간단하게 스낵 요기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간 곳은 프랑스 프로방스의 유명한 마을이죠. 에즈 빌리지입니다. 에즈 빌리지 간 날 주차장 공사 중이라 저는 에즈 빌리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일행들은 에즈 빌리지를 올라가 보라 하고 저는 이제 에즈 빌리지가 바라보이는 그 옆에 있는 해안가 뷰포인트가 있어요. 뷰포인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뷰포인트, 사람들이 좀 덜한 복잡하지 않은 곳을 혼자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죠? 에즈 빌리지, 프랑스 프로방스 꽃다주르 여행의 시작입니다. 좋아하는 숙박지 앙띠베인데요. 니스 인근의 앙띠베란 마을에서 저녁에 시푸드 유명한 집에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합니다. 자, 여기 왔는데 커피가 조금 이제 아쉽더라고요. 이태리 떠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격 프로방스 여행인데 프로방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베르동 협곡으로 합니다. 베르동 협곡. 니스에서 출발해서 베르동으로 올라가고요. 베르동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벌판 루트와 절벽 루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루트를 선정해서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6월 말 7월인데요. 이렇게 야생 양귀비가 잔뜩 펴있는 아름다운 모습에 베르동 협곡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연여행으로는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 왔고요. 최근에는 그 텐트 밖은 유럽 남프랑스 편에서 이 마을을 또 방문해서 한국 분들도 조금 익숙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실 때부터 저는 프로방스 여행을 항상 이렇게 갔었는데 이 프로방스 여행 루트 속에 항상 베르동 협곡을 넣고요. 6월 말 7월 초 7월경에 항상 저는 이 토스카나 프로방스 루트를 달려보는데 그 달려보는 시기의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올 영상 발랑솔 때문입니다. 발랑솔 라벤더 필드 때문에 그런 건데 발랑솔 라벤더 필드를 가는 길에 베르동 협곡 꼭 들러볼 만하니까 구경하시고 시간 되면 보트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발랑솔입니다. 이번 일정에 발랑솔에서 숙박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벤더 필드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숙박을 잡아놓고 나와서 선셋, 일출 이렇게 다 만나보면 너무 좋은데
이미 뭐 라벤더가 많이 펴 있는 상황이고 여기 7월 초인데요. 7월 초인데 라벤더가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보다 한 1, 2주 정도 뒤가 되면 아마 절정의 시기가 될 텐데 그 절정의 시기에는 차를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방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이 발랑소를 꼭 포함시키는 루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렌트카 여행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루트를 토스카나, 프로방스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여행 루트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도 보라색이 아주 아름다운 필드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데 구글 지도상으로 보면 그 라벤더 필드 유명한 포토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곳들이 몇 군데씩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차량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여유롭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시면 됩니다. 팁은 하얀색 원피스 모자 딱 쓰고 라벤더 밭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건질 수가 있고요. 이미 많은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구해서 입고 와서 라벤더 필드 여기저기에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행복한 거죠. 뭐 어쩌면 사람이 재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자연이니까 결국은 자연이죠. 뭐 여행을 소도시로 렌트카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뭐 니스에서 왔다 갔다 여행하시는 투어도 있긴 한데 발랑소르라는 마을에서 꼭 하룻밤 숙박하시고요. 물론 라벤더 필 때는 숙박비도 비싸집니다. 꼭 숙박하시고 저녁 오후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출 시간에 라벤더 필드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7월달 토스카나 프로방스 여행을 항상 계획을 하고 이 루트로 다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발랑솔 라벤더인데 발랑솔 라벤더를 정말 지겹도록이면 좀 그렇죠. 정말 만족스럽게 지켜본 하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아주 멋있게 먹었는데 이 프랑스 가면 이렇게 홍합 요리죠. 그래서 저녁에는 호텔 앞에 있는 홍합 요리 전문점에서 먹고 아침에는 호텔에서 주는 정말 프랑스는 또 빵이죠. 뭐 이태리는 커피, 프랑스는 빵이니까 마들렌 호텔에서 주는 마들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전에 또 프로방스 여행 계속합니다. 고흐드 프로방스 여행 중에 제가 꼭 추천하는 소도시 중에 하나죠. 고흐드 멀리서 보는 고흐드라는 마을의 풍경인데 이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 고흐드 마을 안에 골목에 들어가시면 또 풍경이 좋습니다. 프랑스식으로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 지역 아비뇽이죠. 아비뇽 연극 축제로 유명한 그 아비뇽입니다. 교황청이 지금은 뭐 로마 바티칸에 있지만 예전 교황청 역사 속에 이 아비뇽에서 갇혀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가시면 교황청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아비뇽 교황청 앞 광장도 아름답고 구시가도 아름답지만 교황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규모는 뭐 저 로마 바티칸보다 크지는 않지만 역사와 함께하는 그리고 조금 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의 교황청의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황청 사람들의 삶 그리고 흔적들 그다음에 유물 보석들 보물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유롭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뇽 연극 축제 때 가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다음 목적지가 이제 아를입니다. 아를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을이죠. 아를
그래서 항상 아르레 숙박을 합니다. 루트 짤 때. 왜냐? 아르른 저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아르레 저녁에는 꼭 빈센트 반 고흐 카페를 가보아야 합니다. 이 카페 낮에 가도 좋지만 밤에 가야 정말 제대로 된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스낵에 한잔 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카페를 즐겨봅니다. 약간 관광지 같은 느낌도 나긴 하지만 워낙에 유명해서 그런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아르레 밤을 이곳에서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프로방스에서 스페인 쪽으로 쭉 가는 길인데요. 스페인 가는 길에 꼭 들려야 할 마을 깔까손입니다. 깔까손. 중세 성곽마을, 성곽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을인데요. 요즘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깔까손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정말 이렇게 생긴 곳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인데 깔까손에서 1박하고 여기 인근에 있는 로컬 맛집에서 저는 기사까지 맛있게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 여행 다니면서 먹었던 음식들을 다 포함시켰는데요. 여행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프로방스 이렇게 다니는 동안 또 스페인까지 가는 동안에 음식 맛집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에 다 포함시켰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국경 넘어 스페인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피게레스라고 합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박물관이 있는 곳인데 이 살바도르 달리의 박물관이 있는 피게레스는 제가 강추하는 스페인 소도시죠. 꼭 가셔서 살바도르 달리의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과 그의 예술혼 그리고 그가 남긴 유물, 마을 하나를 매겨 살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박물관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앞에서 간단하게 스페인 왔으니까 폴포 먹어야죠. 폴포. 또 군침 넘어가는데 폴포 문어 요리입니다. 스페인 오시면 포르투갈 들어가시면 꼭 드셔야 되는 폴포를 먹고 이제는 왕좌의 게임의 도시 지로나로 갑니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촬영지이기도 한 지로나에서 도시 탐험, 그죠? 이 마을에 숙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도시 탐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숙박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도시는 특히 이런 곳은 그래서 체크인 해놓고 쭉 걸어다니면서 마을 다 구경하시고요. 이 마을의 자랑, 시푸드, 그죠? 바르셀로나 인근은 해산물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집인데 맛있는 수산물을 골라서 어떻게 요리해달라 그러면 요리해주는 그런 맛집이에요. 여기서 와인 한잔 하시고요. 프랑스를 지나다가 스페인을 들어오면 물가 너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니까 꼭 맛있는 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들어가는 길에 꼭 들러야 하는 마을 몬세라트죠. 몬세라트에서 몬세라트 구경도 하고 소년합창단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추하는 트레킹 산미구엘 코스 트레킹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미구엘 코스 트레킹을 위해서 후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서 산미구엘 코스 산을 한번 쭉 바라보는 코스를 쭉 걸으시면서 몬세라트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의 마무리는 몬세라트 수도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산미구엘 십자가가 있는 뷰포인트에서 몬세라트 수도원을 내려다보시는 코스로 지금 영상들 쭉 가시는 이 루트 따라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몬세라트 수도원도 너무 좋은데 이 트레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걸으실만 하니까 우리 결국의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 렌트카 여행자들에게는 제가 항상 강추합니다. 그래서 몬세라트 가시면 꼭 이 트레킹해서 지금 이 트레킹에서 보는 이 뷰를 한번 걸어서 만나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루트는 종료하고요. 다시 이제 저는 원래 목적지인 들어왔던 곳인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지로나를 다시 들러서 하룻밤 더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하고 간단하게 동네 스시집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 올라가는 길에 제가 항상 꼭 들르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느와르 고성지대 안에 있는 뚜르는 한국 분들은 느와르 고성지대를 사실은 가서 숙박하는 분들은 잘 없으시던데, 느와르 고성지대 숙박의 거점이 되는 마을이 뚜르고요. 이 뚜르에 가시면 구시가 안에 이렇게 뭐 엄청난 맛집 골목들 난리가 납니다. 광장에 노천 광장에 난리가 나는데, 저는 이날은 한식당에서 먹었어요. 한식당에서 일정 중에 한식당 갈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프랑스 빵 먹고 이제 파리로 올라가는데, 파리로 올라가는 길에 유명한 소도시 두 개를 거칩니다. 하나는 퐁테은블루, 그다음에 하나는 바흐비종이죠. 그래서 퐁테은블루, 프랑스 파리 외곽 지역에 굉장히 훌륭한 성들이 많아요. 고성들이 많은데,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산맥 뼈대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경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여행 루트가 참 중요한데,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트로 올라가시면 달리는 곳곳이 정말 국립공원이란 말이죠. 국립공원이니까 그냥 스탑하면 그냥 그림 같은 뷰입니다. 스탑하면. 그래서 뚜르 퐁텐블루 루트로 올라가시면 여러 개 국립공원들을 걸쳐 올라가는 자연 루트가 있으니까 그 루트를 따라 쭉 올라가 보시고, 주말이 되면 현지 프랑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주말은 좀 피해서 달려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프랑스 남부 지역에 여행이 됩니다. 자, 뚜르에서부터 파리까지 가는 이 루트도 너무 좋은 루트인데, 휘농소 지역의 그 성들을 둘러보는 루트도 괜찮아요. 멋진 성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잡아야 되는데, 이 일정 중에는 제가 거기서 성을 돌아볼 일은 없었고요. 이제는 다 둘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루트를 일부러 퐁텐블루를 가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퐁텐블루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잠깐 둘러보고 성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레의 그 아틀리에가 있는 바흐비종을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파리로 갈 일정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루트를 짤 때 사실 유럽에 파리 기준으로 루트가 너무 많잖아요. 방사선으로 막 퍼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끊으려고 하면 몸만 힘들고 보는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동선으로 가겠다. 그리고 동선상에 있는 소도시들을 딱딱딱딱 보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용한 시간이 2주, 3주, 열흘 이렇게 가용한 시간에 맞춰서 루팅을 잡으시고, 시간이 너무 짧으신 분들은 원웨이로,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빌려서 니스에서 리턴한다거나, 니스에서 빌려서 파리에서 리턴한다거나, 이렇게 렌트카를 예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비싸집니다. 그죠? 원래 빌리는 곳과 리턴하는 곳이 달라지면 비용은 비싸지니까. 그래서 여름에 성수기 때 빌리면 너무 비싸지고요. 비수기 때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점 회기,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비용은 좀 더 비싸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용한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된다,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루트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원웨이로 예약을 해서 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정말 7월 달에 프로방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방스 니스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니스에서부터 프로방스를 쭉 달려보시고 바르셀로나에서 끝을 내던가, 아니면 프랑스에서 빌린 차는 또 프랑스에서 리턴하는 게 또 좋으니까 파리나 보르도, 리옹 정도로 루팅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가용한 물리적인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그것들 감안해서 렌트카 예약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영상에 현재 기회 되면 렌트카를 예약하고 빌리는 것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퐁텐블루 성인데요, 굉장히 규모 크고 내부도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저는 이 퐁텐블루의 정원 마당을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360도 한번 쭉 돌려볼 텐데요, 각이 잡힌
각이 잡힌 프랑스식 성이죠. 그죠? 그래서 파리 주변에 있는 멋진 성들을 둘러보고 셈이 나서 만든 성이 베르사유 궁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멋진 궁전들이 파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퐁텐블로입니다. 그래서 퐁텐블로 저는 이날 성만 보고 올라갔지만 퐁텐블로 또 여기서 여유롭게 있으신 분들은 노천에서 또 맛있는 식사하고 즐기셔도 되니까 그런 시도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퐁텐블로에서 파리 갈 때는 꼭 들러야 될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바흐피종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밀레의 생가가 지금 아틀리에 또는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밀레가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 자체가 워낙이 유명한 그 작품들 있잖아요. 밀레 작품들, 만종 같은 작품들이 있는 그 평원들이 그대로 마을에 다 있으니까 이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그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고 프랑스 사람들 주말에 전부 여기 바비종 와서 쉬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바글거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7월 달 프랑스 바캉스 시즌과 맞물리는 동안에 다니는 프랑스의 명소 소도시들은 어딜 가나 프랑스 현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비용을 좀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낮에 들어가서 보고 좀 빠져나와서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숙소들을 잡으시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서둘러 당겨서 파리에 가서 한 2박을 더 하자. 이런 시골에 복잡할 때 있지 말고 파리로 가서 2박을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좀 부지런히 파리로 올라갑니다. 자, 파리를 처음 가보신 분들은 항상 파리 19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천문학적으로 비싼 호텔들을 잡고 있고 싶어 하시죠. 근데 저는 파리 갈 때 항상 샤를 드골 공항 앞에 있는 호텔들을 주로 애용을 합니다. 이유는 샤를 드골 공항 앞에 있는 호텔들에서 숙박을 하면요, 그냥 그 공항 나오는 셔틀로 나와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기차나 메트로를 다 탈 수 있어요. RER 같은.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셔틀 타고 나가가지고 쭉 들어가면 파리 1시간이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가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다시 나와서 숙소. 그러면 이제 가격 대비 숙소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샤를로 드골 공항으로 들어갔을 때나 나가기 전이나 공항 가기가 너무 편하고 또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파리 공항에서 렌트를 보통 많이 하시니까 파리 공항에서 빌려서 파리 공항에 와서 렌트카 리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을 쭉 장거리를 다니고 와서 공항 앞에 숙소를 한 2박 잡아놓고 호텔에 들어간 날 그날 바로 차를 리턴하는 거죠. 리턴하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하루 이틀 시간은 셔틀이나 지하철 RER 타고 파리 시내 들어가서 구경도 좀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파리 시내 1구 2구 이런 지역에 비싼 숙소를 잡고 내 창에서 에펠탑이 보여요 이런 경험도 한두 번은 필요하지만 파리는 워낙이 유럽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시간만 되면 매년 유럽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 표를 끊으실 때 파리를 자주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리 왕복의 비행기표가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저렴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많이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항공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샤를 도글 앞에 제가 좋아하는 하얏트 하우스, 그죠? 숙소 깔끔하니 좋습니다. 마음에 들고 식당 조식도 훌륭하고 괜찮아요. 일단 렌트카 먼저 가서 리턴했습니다. 공항에 리턴하고 셔틀로 다시 들어와서 호텔 바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때리고, 그죠? 이게 여행의 맛이죠. 그리고 공항 근처에 에어로빌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 갔으면 쇼핑도 하시고 마트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식사하시고 아침 조식 훌륭하니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